안에 단열재를 막말로 한 장을 붙였는지 두 장을 붙였는지 틈새는 잘 메꿨는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재도 안 속고 시공도 성실하게 하는 방법을 1대3으로 싸워요, 열이.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너 부분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만난 인테리어 업체가 성실히 제대로 시공하게 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단열재 오늘 붙이는 거 말씀드릴 건데,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열재 시공할 때 중요한 거 3가지 골라봐 한다면, 첫째, 빈틈없이. 둘째, 빈틈없이. 셋째도 빈틈없이. 뭐 다른 고려사항도 물론 있어요. 숙성 기간을 잘 지켰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10가지 된다고 치고 두 번째에서부터 10번째 것까지 다 합친 것보다 빈틈없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팀과 B팀이 있다라고 치는데, A팀은 성실해. 그런데 자재를 속여. B팀은 불성실한데 자재를 안 속여.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A팀을 고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제대로 붙이지 않으면, 즉 빈틈없이 밀착해서 붙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제대로 붙이는 방법 제대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런데 이 제대로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건설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품질 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안 지켜지는 거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단열공사일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피해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에너지 낭비는 낭비대로 심한 거고, 결로의 곰팡이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제대로가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사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 상태에서 단열재 2개 붙이는 거잖아요. 단열재 붙이고 석고보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다 이제 도배지 붙이면 마감 끝이거든요. 안에 단열재를 막말로 한 장을 붙였는지 두 장을 붙였는지 틈새는 잘 메꿨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요. 석고보드와 도배지에 가려져서 안에 제대로 했는지를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단열 규정을 작업자분들이 잘 몰라요. 그냥 감으로 이 정도 두께면 괜찮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 동영상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 동영상을 보시고 180mm로 해달라고 아마 인테리어 가게에 가서 얘기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3cm, 4cm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두껍게 하세요? 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단열 규정이 상당히 자주 바뀌고 있어요.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2012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18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동네 인테리어 업체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근로자분들한테 몸으로 익숙해지기까지 전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뭔가 규정은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본인 집 공사할 때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챙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는 A팀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자재는 속아도 성실하게 시공하는 쪽을 택하겠다. 여러분은 자재도 안 속고 시공도 성실하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빈틈없이 해야 되는 5군데가 어디냐? 1번, 구조체 벽과 단열재 사이. 콘크리트 벽에 단열재 붙일 건데 이 사이 공간 없이 바짝 밀착해야 돼요. 2번,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그 코너 부분. 3번, 단열재와 창호 사이. 4번,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5번, 배관과 기구 주위. 자, 첫 번째, 구조체 벽과 단열재 사이. 지금 보고 계신 게 일반적으로 단열재 시공하는 모습이잖아요. 콘크리트 구조체 벽체가 있고 그 안쪽에 단열재 붙여서 시공하고 그 위에 석고보드하고 도배하면 끝나는 거. 저렇게 하면, 즉 이렇게 빈틈없이 벽체와 단열재가 딱 붙어서 잘 시공이 된다면, 뭐 외부의 기온이 뭐 영하 2도나 뭐 그 이하라고 해도 내부의 난방만 잘 떼면 영상 20도 이거 잘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열재가 밀착되지 못했어요. 벽체에서 지금 떨어져 있고 바닥에서 천장에서 다 조금씩 이렇게 틈이 있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단열재와 벽체 사이에 생긴 빈틈으로 바깥쪽 영하의 온도가 그대로 타고 들어온다고요. 영하 2도라고 가정을 하면 내부 쪽의 벽체의 온도는 0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 빈틈의 공간만큼 공기층이 생기잖아요. 따뜻한 20도씨의 실내 공기가 빈틈으로 다 들어와서 0도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공간은 결로와 곰팡이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를 거예요. 그래서 외벽에 바짝 붙여서 시공을 해야 되는 이유고,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빈틈없이 두 번째, 모서리 부위. 코너 부위는요, 열을 세 방향에서 뺏겨요. 일반적으로 그냥 벽이면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뭐 한 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못 나가게 단열재가 막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렇게 코너 부위는 직각으로 만나는 이벽과 이벽에서 여기로도 열을 뺏기고 여기로도 열을 뺏기고 모서리도 열을 뺏기는 거예요. 1대 3으로 싸워요, 열이.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너 부분은. 특별 관리 첫 번째, 1번 단열재 붙이고 파란색, 2번 단열재 진한 분홍색 붙이고 나서 세 번째 연한 분홍색, 그리고 자주색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단열재가 뭔가 일직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냉기가 타고 들어오기 어렵게 단열재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번과 4번 단열재, 그러니까 안쪽에 붙이는 두 장의 코너벽 단열재는 아예 이 단열재를 3번에서 떨어뜨려요. 10mm 떨어뜨려서 그 부분을 우레탄 폼으로 쏴줘야 돼요. 그야말로 밀봉시키는 거죠.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코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모서리 부분이 냉기가 다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에 곰팡이가 피는 집, 코너 부분 단열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이에요. 모서리 따라서 곰팡이가 쫙 핀 걸 볼 수 있어요. 빈틈없이 시공돼야 되는 거 세 번째, 단열재와 창호 사이.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하죠. 창호 주변엔 지금 사진처럼 고정 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 고정 철물 때문에 단열재가 창틀에 가서 딱 붙을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박혀 있어서 이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10mm를 떨어뜨려 놓고 이 부분에 틈을 우레탄을 쏴줘야 돼요. 이렇게요. 저렇게 부글부글 우레탄이 막 튀어나오게 저렇게 쏘는 거예요. 굳고 나면 칼로 면 맞춰서 잘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단열재 두 겹 붙인다 그랬어요. 콘크리트 벽 쪽에 이렇게 붙였으면 여기 틈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이 틈 위에 카바가 될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두 번째 안쪽 거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틈이 연속으로 일직선이 돼서 냉기가 바로 타고 들어올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세로선은 전부 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우레탄 폼이 다 싸져 있어야 돼요. 빈틈없이 시공돼야 되는 거 다섯 번째, 배관과 기구 주의. 천정 속인데 지금 사진이 스프링클러, 전선관, 흡기관, 배기관 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 배관들이 실내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계단실에서도 들어오는 배관이 있고요. 각종 피트로 뚫린 배관도 있고 세대 내엔 저런 배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경우엔 배관과 구조체의 틈을 꽉꽉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천정 속에 들어가는 거라서 별도 마감이 없단 말이에요. 쟤는 잘라내지 않아도 돼요. 저게 단열적인 측면에서도 저렇게 꽉 채워줘야 되는 거지만, 저렇게 꽉 채워주고 나면 냄새 차단 효과도 있고요, 소음 차단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꽉꽉 채우세요. 벽부등 들어가는 위치에 단열재를 조금 크게 뚫을 수밖에 없고 공간이 생긴다고요. 전선 매입되고 나면 저렇게 꽉 채워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도록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스프링쿨러가 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벽에 붙는 공간도 있어요. 저 부분 저렇게 좀 쏴줘야 되는 거죠. 빈틈없이 해야 되는 5군데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업체가 성실히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인테리어 업체가 성실히 제대로 시공하게 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최초 인테리어 업체와 앉아서 계약할 때 도배지는 뭐 마루는 뭐 고르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글로 쓰세요. 아예 4가지를 제시를 하세요. 1번, 단열재 반입할 때 규격 확인하게 해달라. 내가 직접 보겠다. 2번, 한 겹 붙이고 내가 확인하고 두 번째 장 붙여라. 3번, 창호 주인은 내가 직접 쏘겠다. 우레탄 건과 우레탄 폼을 나한테 줘라. 내가 쏘겠다. 4번, 부풀어 오른 우레탄 폼 자르는 건 업체에서 자른다. 하나씩 볼게요. 1번, 단열재 반입 시 규격 확인하게 해달라. 내가 시킨 종류가 맞는지, 비드법 2종 3호가 맞는지, 밀도는 20kg/, 세제곱미터가 맞는지, 단열재 측면에 저렇게 붙어 있다고요. 빨간색으로. 이거 내가 눈으로 확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2번,
한 겹 붙이고 확인하고 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장 다 붙이고 나면 우레탄 폼 사이사이에 세로로 다 쌌는지 내가 직접 볼 거야, 이거예요. 안 보이는 것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3번, 창호 주위는 직접 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에 낮은 발판 하나만 준비해 가세요. 내가 올라가서 창호 위쪽도 다 쏠 수 있는 낮은 발판 하나만 준비하고 직접 쏘시면 돼요. 4번, 부풀어 오른 우레탄 폼 자르는 건 업체에서 한다. 이거는 좀 커터칼 큰 걸로 익숙한 사람이 잘라야지 좀 안전해요. 이렇게 하세요. 건설 현장에서도 창호 주위 같은 중요한 부위 우레탄 폼 쏘는 건 단열재 붙이는 협력업체한테 맡기지 않아요. 실제 상황입니다. 저거 쏘는 분들만 직영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그분들은 우레탄 폼만 쏘고 우리 동 담당 기사들한테 직접 확인받아요. 폼 쏘는 게 뭐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꽉꽉 그렇게만 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 하나만, 단열재 관련된 일반 상식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단열재는 만들자마자 바로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축이 되면서 변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숙성 기간을 거쳐야 돼요. 지금 사진도 숙성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약간의 틈이 저렇게 이제 생긴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는 기간인데 완벽히 제조 후 숙성이 되려면 6주에서 7주가 걸려요. 그래서 이걸 뭐 가져다가 6주 전에 발주해서 가져다 놓고 막 저렇게 이제 쌓아 놓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부피도 크고 뭐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6주, 7주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붙일 단열재는 방금 생산된 자재더라도 최소한 10일은 경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체 수축량의 90%가 진행되는 시점이 10일이거든요. 따라서 최소한 10일 전에 생산된 자재를 붙여야 그나마 수축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전원주택 같은 외단열로 시공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마감면 크랙 방지를 위해 펜탄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게 철칙이다.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